저 이제 드디어 그 보기약료를 쓰게 됩니다. 그 이제 소화기계, 이 소화기계에 쓰는 보기약인데 보기약은 많습니다. 꼭 산술건비탕만 있는 게 아니고 보중익계탕도 있고 사군자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소화기계에 쓰는 것 중에 어 대표적인 대표적인 처방 중에 하나라 볼 수가 있겠죠. 삼술건비탕이. 그리고 이진탕이라든지 아까 뭐 향소산이라든지 뭐 해열 하중탕이라든지 평이산이라든지 이런 실증약일 때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제일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게 복진을 해야 되는데, 복진에서 중안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픈 통증이 있느냐, 우리가 조금만 눌러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복약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실증약을 써야 되고, 근데 이제 눌렀을 때 뭐 아프지 않다, 오히려 시원하다, 이런 사람들 할 때 이런 보기약, 소화기계를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그게 1차적입니다. 그거 먼저 판단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럼 산출건비탕은 뭐 여기 보면 인삼, 백출, 복령, 뭐 후박, 진피, 지실, 산사, 사인, 신공, 메가, 백자각, 감초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사군자탕에다가 어, 삼백탕 뭐 그런 게 합방된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군자탕에 이제 삼백탕 이런 게 합방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군자탕이 들어가니까 기허자겠죠. 기운이 허해집니다. 그리고 헌행한 사람, 좀 찬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원자탕은 당연히 기운을 보하는 약이고요. 삼백탕은 설사에 아주 잘 듣는 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원자탕 플러스 삼백탕 감이방이다. 요거 말고도 더 들어간 그런 감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상적으로는 어떠냐면 예, 얼굴색이 누렇다 보시면 됩니다. 네, 비위가 안 좋으면 첫 번째 이제 얼굴에서 드러나는 색깔이 뭐냐면 누렇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화기가 있으면 붉은 것처럼 붉고, 여기 얼굴색을 가지고도 먼저 측정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비위가 안 좋으면 누른색이 됩니다. 그래 우리 얼굴이 누르면 네 어디 안 좋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얼굴이 누라면 황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황달은 꼭 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소화기가 안 좋으면 간에 압박을 해서 간에 생기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달을 주로 치료하는 처방들은 거의 다가 소화기계 약들을 씁니다. 소화를 잘 되게 해서 습의 정체가 없게 만들어서 부담을 덜하게 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얼굴이 노라면 소화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줄 건비탕을 쓸 때 얼굴이 노랗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좌우로 퍼져 있는 사람입니다. 좌우로 퍼져 있는 사람. 좌우로 얼굴이 퍼져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차다 그랬죠. 얼굴이 길쭉한 사람은 열하다. 그래서 돌출형은 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물형은 차다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얼굴이 넓으면서 함몰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함몰된 게 뭐냐? 눈하고 턱을 많이 보는데 턱은 주걱턱입니다. 주걱턱. 뭐 긴구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게 턱이 약간 나와 있는 사람들, 이럴 때는 이런 걸 함몰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이 쑥 들어갔다든지 이럴 때는 이 함몰형입니다. 그 거름형이라고 그러는데 눈이 쑥 들어간 거를 그럴 때는 좀 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상적으로는 이럴 때 보통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함몰형은 운화가 안 됩니다. 자, 운화 어디서 배웠죠? 비주운하. 비가 운화 작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고 기혈을 만들어내고 이런 작동들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운화가 안 되는 걸 또 다른 거로 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경 쓴 사람, 근시일 때도 운화가 덜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러면 코는 낮겠죠. 높은 게 아니고 코는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쭉 펼치니까. 옆으로 펼치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얼굴이 찰흙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옆으로 양손을 대고 밀면 돌출되고 옆으로 당기면 꺼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함몰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럴 때 이 3줄 건비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3줄 건비탕을 쓰시면 증상적인 거는 어떻게 되냐면 증상은 당연히 밥을 먹고 운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3줄 건비탕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운하를 잘 시키는 약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하를 잘 되게 하는 약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데 밥을 먹으면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밥 먹고 나서 아유 노곤해 힘이 빠져 이런 사람들 있죠. 원래 우리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힘이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힘 빠진다 그럽니다. 그게 그 힘 빠지고 노곤하고 이런 거를 운화가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화가 안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치 아래가 거북하고 명치 아래가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 운화 안 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소화 안 되면서 가스가 찹니다. 그리고 가스가 그럼 보통 뭐 한의원에 오셔서 속이 더부룩해요. 그러면서 소화가 안 돼요. 뭐 이런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체가 오래되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치상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트름이 생긴다든지 때로는 오심 뭐냐면 속이 메스껍다든지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속이 미식미식하다든지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토도 그렇고요. 그 구토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정체된 게 오래돼서 구토하게 됩니다. 근데 실증으로 구토하는 거하고 허증으로 구토하는 게 좀 다른데 실증으로 구토하는 거는 소리도 크고 음식물도 확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런 구토는 이 헛구역질처럼 구토가 그렇게 뭐 음식물이 확 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물스물 이렇게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설사도 비슷한데 설사 같은 경우도 실증의 설사는 소리도 크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허증인 거는 소리도 덜하고 냄새도 덜 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차니까 그런 증상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조금은 한번 보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운하가 덜 돼서 생기는 처방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밥을 먹고 나면 힘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밥을 먹고 나면 오히려 소화가 덜 되는 것처럼 하면서 힘이 빠지고 노곤하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반드시 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래서 자야 돼. 이런 사람 이럴 때 쓰는 처방은 오히려 삼출 건비탕이 아니라 삼출탕이라 그러면 삼출탕. 삼출탕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어깨가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 목소리가 작은 사람 이거 사원자탕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어의 특성이죠. 팻말도 하고 팻말도 하고 목소리가 작고 이런 사람들을 사원자 탕 쓸 때, 사원자 탕 쓸 때 그 기어를 동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기어자.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식후 홍건이라고 그럽니다. 밥 먹고 나면 오히려 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삼출 건비탕은 조금 차이 나는 게 밥 먹고 나면 오히려 힘이 떨어지는 것 같다. 힘이 떨어지고 노곤한 것 같다. 노곤하다 꼭 자는 건 아니죠. 자는 사람이 있고 노곤해서 근데 자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그 힘만 빠진다 이런 사람이 있고 삼수탕처럼 먹고 나면 아예 막 그냥 정신이 없어서 이제 완전히 뭐 자는 거라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식후 홍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이약인 삼출건비탕은 이명, 해수,
비수. 그러니까 기침하거나 뭐 코감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 천명 같은 게 뭐냐면 속에서 이렇게 그 그릉그릉 소리 나는 거 말하는 거고요. 담이 많다는 말이고요. 기자호흡, 앉아서 호흡한다는 말이고, 심압이라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그 호환감, 찬 걸 싫어하는 거죠. 으쓱으쓱한 거. 그 다음에 흉고감, 가슴이 아픈 느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허약해지고 하추가 무력하고 소변이 불리하고, 그 다음에 종냉하고 복맥이 연약하다 그랬죠. 이 이쪽에 있는 맥 자체가 연약하고, 당연히 밑에 쪽으로 이제 기력이 약하다 보니까 내려가지 않으니까 다리가 차게 되고요. 요 중초가 막혀 있으니까 하초 쪽으로 가지 못하니까 무력해지면서 소변도 잘 나가지 않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력이 허약해진 느낌, 이런 걸 동반하는 게 삼줄 건비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삼줄 건비탕 언제 투약하냐면 기운이 없고 식사 후 항상 소화가 안 되고 소화제 먹는 습관이 있다. 이게 만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헛배가 부르고 식욕이 없으면 가스가 찬다. 이것도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무력해서 생기는 증상. 헛배가 부르고, 물론 뭐 평이산이나 이런 실증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무력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형상을 먼저 따져보고 이 사람 실인지 허신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트름이 나고 속이 메스꺼우며 구역감이 있고 설사하기도 한다. 이게 중초가 생기면서 처음에는 정체되고 무력한 상태에 있다가 안 되면 트름도 나고, 그럼 속도 약간 메스꺼워지고 이제 하초 쪽으로 해서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의원해? 여기 방금 위무력증 환자, 위무력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이 기운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소화불량이 생기죠. 그럼 소화불량성 설사와 구토, 이것도 다 위가 약해서 무력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 식체 항상 생긴다는 겁니다. 항상. 그 다음에 위무력증, 위무력증도 아까 말했던 위기가 없어서 생기는 증상이죠. 그래서 만성 설사, 이런 데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복약 소화기계 삼줄 건비탕에서 옆에 저 써진 말 중에 그 실증하고 허증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거 참조하셔서 그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